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잠잠하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2600선 그리고 850선을 기준으로 오늘 종일 등락을 보이다가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850선을 내주면서 848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배당과 그리고 양도세 이슈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8만전자 남은 두 거래일 동안 맛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알아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뭐 하셨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냈죠. 아, 네. 또 로맨틱하시네요.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결국엔 정치 테마주의 이슈가 조금 있었지만 오늘 장 마지막에 시간의 단일가로 가면서 무언가 좀 안 좋은 뉴스거리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처음으로 주가를 올렸었던 건 DTNC와 DTNC-RO였습니다. 이 두 종목이 결국엔 오늘 잘 방어를 해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형성되는 그 움직임과 수급이 붙는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 다음 후속주들을 매매하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지속적인 안전성을 찾아가자고 한다면 결국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상승은 왠지 모르게 제주 반도체가 올라갈 것 같은 움직임이 보여졌음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에 가온칩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온칩스 또한 마찬가지로 올리지 못하면서 관련주였던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심텍,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모든 관련주들이 꽤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까지 가격 방어선을 이탈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도 매수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코스닥은 정확하게 가격 포인트를 찝어드렸습니다. 847.37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847.37포인트를 이탈하지는 않았고요. 내일 혹여나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목요일날 다시 올려놓는 상황만 연출시킬 수 있다면 올해는 그것으로 코스닥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1월 달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의 영향과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어야 정상인 시장에서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코스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만큼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걱정 근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정된 15분 동안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LNF님의 포스코 홀딩스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5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산타렐리는 진작에 포기를 했는데 내년이 진짜 무섭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왔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종가는 47만 3,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닉네임이 LNF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56만 원이요. 네.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을 만들어주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꽤나 잘 선방해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중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철강 쪽으로 이슈가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만 원 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6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60만 원 정도 되면 그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셔서 얼마 안 되시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무조건 나오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 42만 원대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서는 너무나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으시니까 이 상황이라면 차라리 5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넘어갈 때 그때 익절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42만 4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이미 너무 높으세요. 35%시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는 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는 6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그것만 지켜보시면서 포스코홀딩스는 단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중순 정도 됐을 때 의견이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1월 달에는 상승장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올라갔을 때 53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약손절에서도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홀딩스 내년 2월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짜주셨고요. 철강 이슈 관련해서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60만 원 이상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백만장자님의 성우하이텍입니다. 1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있으시네요. 매수가까지 언제 올까요? 라고 왔고요. 성우하이텍 오늘 종가는 9,270원이었습니다. 성우하이텍 11,400원까지 언제 네. 갈까요? 금방 갈 것 같아요. 오. 네,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점점 엄청난 폭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많이 적으면 될 텐데 역시나 많이 적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연봉으로 보시면 이미 올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상적인 가격은 2021년의 고점이 9,100원을 넘어서 끝나느냐 그렇다면 넘어서 끝났을 경우에 내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뿜어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인데 저는 11,400원에서 물량 절반 정도는 한번 익절하셨으면 좋겠어요. 11,400원이시니까 11,450원 정도에서 절반을 익절을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11,4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 구간 때문이겠죠. 저항을 받게 될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00원 단에서 다시 5%의 비중을 추가로 진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탈출하거나 혹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잘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게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돌파하지 못한다는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파동의 진폭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진폭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춰놓지 않으면 탈출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8,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나오시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11,400원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약수익 구간이라도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더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까지의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와 2분기 상반기의 실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의 부품 관련된 내용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답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1,400원 넘어갈 때 그때는 전량 익절하셔도 좋고요. 부분 익절하셔서 그 부분 익절한 물량을 8,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8,500원 정도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내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본전가까지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왔을 때는 전량 익절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8,000원대 다시 진입하는 의견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함께 더 많은 정보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새해맞이님께서 보내주신 위메이드입니다. 6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길게 보면 올라가겠죠? 라고 왔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종가 62,300원입니다. 뭐 위메이드야 워낙에 전망이 좋다 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68,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68,500원에 매수하셨네요. 68,500원이요. 68,500원이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내년 상반기까지 이슈가 이미 있고요. STO 관련주에 훈풍이 불어오기도 했죠. 물론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갤럭시와 SM이 조금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위메이드가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는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중국에서 게임 관련주에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오늘 갭을 띄우면서 그 가격을 방어하려는 노력까지 했지만 결국엔 시장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으로 인해서 위메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68,500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78,000원과 89,000원까지 언제 올라갈 것이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1차 상승 파동이 이미 시작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54,100원에서 진입하시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중이 10%일 때에는 54,100원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54,10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만약 내려오게 된다면 54,100원에서는 비중 10%만 더 신규로 진입하셔서 비중이 30%를 맞추시는 작업 정도는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8,000원 그리고 89,000원 이 두 가격만 기억을 하시고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톡방에 한 가지 조금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2024년에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10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나 많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에 너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 있는데 그때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EDM님께서 보내주신 카페24입니다. 28,7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카페24 이 종목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카페24는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눌림이 조금 많이들 이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안 붙은 상황에 주가가 많이 눌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죠. 물론 이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간외에서 0.97%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 구간에서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상증자로 들어온 세력이 누구입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다면 카페24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겠다. 그 말인즉 카페24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괜찮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매출의 증대도 엿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홈쇼핑보다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24는 아직도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라고 생각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전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가감 없이 물량을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24도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 소록스 또한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매매하실 때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당연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이 방에서 더 많은 정보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이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페24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거든요. 종목 상담도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그리고 더 많은 정보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상균님께서 보내주신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19,018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오늘 종가는 오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12,11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가격까지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영업이익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매출액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노맨 컴퍼니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결국엔 제약바이오 관련주밖에 없겠죠. 그래서 19,000원까지는 충분히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19,000원대에서 물량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장의 모멘텀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들 있죠. 우수과제로 선정됐다라는 이런 이슈들과 면역 항암제. 그 말인즉 항암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을 바라볼 때 지금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비만 치료제, 두 번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항암 관련된, 그죠? 그래서 그 항암 관련된 이슈로 한 번 더 주가를 올려주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아직은 여기에서 돌아서서 주가를 올리기에는 힘이 든 상태다. 그렇다면 내년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기 이전까지는 19,000원까지 회복시키지 못하는 선 안에서 지노맨 컴퍼니는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시한부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주가가 몇 번만 올라가면 됩니다. 상한가로는 두 방만 맞으면 되는데 몇 번만 힘내서 올라가 준다면 19,000원단에서는 무조건 물량을 정리하셔야만 되는 종목이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나영님의 유진테크입니다. 4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요. 유진테크 오늘 종가 38,75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유진테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유진테크는 결국에는 전공정 반도체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매출액은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셔야겠죠.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이 정도면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은가 아니면 적당한가라는 걸 바라보셨을 때 자, 첫 번째 22,80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예전에 그어놨었던 저항선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넘어갔다라는 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바로 저항이었던 그 가격까지 이탈하면서 내려왔다라는 건 이번에 올라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고점을 찍었고요.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좋겠느냐? 검은색 지지선이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보시면 변동폭이 점차 줄어들 수 있겠죠. 그 줄어드는 가격 구간의 중간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36,000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긴 시간 횡보를 그려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2024년에 기대되는 섹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47,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로 검은색 지지저항선이 되는 38,000원에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 또는 동일 비중 재진입도 가능한 자리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000원에서 매수하신 그 물량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38,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동일 비중으로 다시 한 번 더 물타기를 진행하셔서 평균 단가를 35,000원 중반으로 맞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탈출과 수익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유진테크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는 라이언님, 바다님께서 삼성 SDI나 STX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진행을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상담을 방송 시간 통해서 딱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종목도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라는 아쉬움이 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지속적으로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오늘 좀 준비하신 자료들을 한번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2024년 대장주로 좀 보시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좀 계속해서 갖고 오시는 자료들이 반도체 쪽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에서도 대장주보다는 좀 소보장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오늘 살짝 소보장 쪽은 쉬어가고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만 먼저 알고 가시면 돼요.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과연 어떤 시장을 따라갈 것이냐. 코스피를 따라갔으면 가격 방어가 되셨을 것이고 코스닥을 따라갔으면 가격 방어가 되면 안 되죠. 왜입니까? 시장이 하락하는데 나 혼자 튀어 올라가면 관심 받습니다.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국민학교에서 줄 서라고 시켰을 때 줄 서는데 혼자 뺑쭉 나와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너 나와! 그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오히려 가야 될 때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숨죽이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따라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보장이 좀 쉬어가는 건 뭐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코스닥에 좀 꺾였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는 트렌드를 따라갔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오늘 52주 신고가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앞전에 오프닝 때 8만 전자가 곧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는데 네. 8만 전자 올해 안에 좀 볼 수 있을지 이제 이거를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정신줄 놓고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막 5천억을 때려 사도 네.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8만 전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8만 전자를 가게 될 경우에 그만큼 미리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초에 1월 달에 수급이 붙을 때 삼성전자의 수급이 안 붙으면 코스피 시장 자체에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이미
뭐였습니까? 주식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에 매도 행렬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죠. 언제부터였습니까? 10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행렬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매도 행렬이 어느 정도 주춤해지는 시기가 11월 중순부터는 산타랠리를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산타랠리는 내년 1월 달에 기대해 보시고요. 산타랠리라는 이름이 이제 무색해지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야금야금 올려놓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그래봤자 몇 %나 올랐는데요. 얼마 올라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반도체주들이 왜 안 올라간지라는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세요. 내가 삼성전자가 가니까 반도체주들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서부터 어긋납니다. 왜 어긋나냐면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감히 막둥이 인성이 네가 뭔데 시장을 분석해. 시장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응하고 그 순응하는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에 무임승차하는 거죠. 무임승차해서 형님들이 올려주는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먼저 내려야지, 먼저 못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그냥 새우는 그냥 찌부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반도체주들이 왜 안 올라갔냐라는 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 그 종목들 오늘 거래대금 붙었습니까? 음봉 나올 때 거래대금이 붙었나요? 안 붙었으면 그 하락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 하락 추세에 거래대금이 붙었으면 그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오늘 하락에 지난주 금요일 악재장보다도 더 거래량이 안 붙는 하락이 나왔다면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되실 거겠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잠시 뒤 리뷰 타임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리뷰를 할 종목들, 다수의 종목들이 좀 반도체인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길래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질문할 게 좀 많기도 하고 이번 연도의 마지막 보는 또 날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제 이거래일이 남았어요. 네. 남은 이거래일 동안 저희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좀 시장을 대비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곡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배당락이 생기는 종목들이 있고 배당락이 내년으로 연기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을 기산점으로 오늘 종목을 보유한 종목들 중에 배당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데 배당락 때는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배당금을 주니까,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니까 회사의 주가 가치가 그만큼은 희석돼야지라는 생각에 내일 주가가 하락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배당이 아직 기산일이 안 나왔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지는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갑자기 정치 테마주를 시작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들 막 올라가면서 거기에 뭐 의료 AI부터 뭐 제약 바이오주들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내년에 또 어떻다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근데 그 머리가 아파질 때가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 머리가 아파질 때는 그냥 머리를 쉬셔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종목 내가 한번 사볼까? 사고 봤더니 고점. 이 종목 내가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팔지? 이 정도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네. 지켜주질 못하는데요. 그 지켜주지 못하는 흐름 속에 결국엔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1월 달까지 그 종목을 보유하시고 추가적인 매수 관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까지 감행하신다면 탈출하시거나 수익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고점 찍고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자리에서 내가 처음 진입하는 언제 내일과 모레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샀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주가가 내려간 종목들 내려왔을 때 내가 이 자리면 추가 매수 가능해 라는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급의 상승세의 수익을 맛보시면 탈출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올리려고 하는 그 상승 추세에 무임승차해서 세력들이 올려놓는 끝자락이 보일 때쯤에 우리는 빨리 먼저 내리면
그 수익만 해도 종목당 10%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어렵게 내일과 폐장일인 모레까지 매매하시면서 네.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시면 연초부터 재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을 쉬시는 게 더 효과적인 시장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 2거래일 2023년 거래일이 남았는데요. 섣부르게 내일 오르거나 내일 모레 오르는 종목에 좀 급등하는 물결에 좀 타기보다는 2거래일 동안은 매매만큼은 쉬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장 얘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기법이 뜬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소룩스라는 종목인데 무상증자가 한 주당 무려 14주를 네. 준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죠, 이 종목. 그런데 이 종목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기법이 언제 떴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기법이 언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매수를 못한 사람도 배가 아프고 매수를 한 사람들은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일단 모멘텀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소록스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아리바이오가 소록스를 인수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아리바이오 대표가 이미 확보를 해서 빼낸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상증자가 14배가 뜨면서 주가가 점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려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 마지막 기산일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것들이 그 투자자들에게만 무상증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왜 오늘 상한까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가격이 변했습니다. 오늘 가격이 미리 선반영돼서 변경됐는데 이것 때문에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리둥절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매수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심지어 상한가까지 갔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소록스의 평가손익은 아마 마이너스 90% 정도 되실 겁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그 상황이 왜 연출됐느냐? 내 평균 단가는 주식의 가격이 변경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잡혀 있으세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주식의 가격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14토막이 나서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가격은 3만 원대인데 오늘 주가 2,380원이면 네. 그래서 90%가 넘는 손실로 나오실 겁니다. 1,000만 원을 매수하셨으면 거의 900만 원의 손실이라고 지금 네. 찍혀 있으실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1월 26일 날 우리들에게 신규주가 돌아오죠. 그렇죠. 그 신규주가 돌아올 때까지 2,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록스의 평균 단가가 1,6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낮아졌는데 제가 예상했었던 건 1,850원에서 1,9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시작되진 않을까. 그 상황에서 상장되기 이전까지 2,000원만 넘어가도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점상을 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연속적인 상한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상한가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내려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유념하시면서 소록스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분 그대로 지속적으로 1월 26일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그러면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네네. 당황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실게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록스가 시작과 동시에 매수 호가에 받쳐져 있던 물량이 약 8천만 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30분 단위로 지날 때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6,500만, 6천만, 5,500만, 5천만, 4천만, 3,300만, 2천만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량이 왜 내려왔냐? 누가 그만큼 물량을 던졌냐? 아닙니다. 던진 물량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 물량을 먼저 걸어 놓았고 그 물량을 야금야금 취소하면서 혹시나 나오는 매도를 지켜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저의 생각일 뿐 시장에서 반영되는 결과치는 내일 장이 열리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는 2601원이죠. 그렇다면 2601원이라는 호가 단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605원으로 올려서 가격을 보자면 2605원까지 내일 갭이 떠서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내용만으로 시장에서 신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무상증자를 받는 투자자들 말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의 종가가 2605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2605원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2380원을 이탈하진 말아야 할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갭이 뜬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만에 하나 갭이 뜨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들었을 뿐 다시 제자리를 찾아 내려갈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갭이 뜨지 않는 이상 신규 매수 불가하고요. 갭이 뜬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며 매도 호가의 물량과 매수 호가의 물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거래 대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위아래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신규 상장주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인 소룩스까지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한번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요. 카메라를 통해서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1월 14일에 추천을 받은 시노펙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목표가가 5,000원이 살짝 안 되는 4,915원으로 받았었는데요. 금요일장에 거의 7,000원 가까이 갔죠. 6,690원까지 갔다가 그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에 종가를 좀 뛰어넘으면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이 종목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수익률이 60%를 넘긴 종목이에요. 얼마나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차량용 공기정화 필터와 혈액 투석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드는 이유로 뭐뭐에 섞여 있습니까? 바로 전장 사업하는 자동차 업계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수급만 붙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셨을 때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준 이 내용이 뭔가 꺼림칙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꺼림칙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오늘 상승을 해서 윗꼬리가 짧은 양봉의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와, 이제는 정말 잘 아시네요. 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는 말은 위쪽에서 매도를 이어나갔었던 차익 실현 매물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이미 1차 매도가 끝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멈췄다. 그렇다면 매도를 멈춰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6,690원을 넘어서 7,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까지 올라갔을 때 그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 가격에서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1차 매도했었던 투자자들이 그 부근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도를 잡아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차 상승의 파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위험할 수 있겠으나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진입해 볼 수 있다. 그 가격은 6,690원을 넘어가면 6,700원이 되겠죠. 하지만 6,700원에서 진입하기보다는 6,700원에서 또 물량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710원에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입을 했을 때 7,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 가격 구간을 유지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본전에서라도 빠르게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관점으로는 시노펙스를 진입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매매가 불가능하시다면 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더 갈 수 있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진입하신 게 아니시라면 시노펙스는 이제 놓아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전고점을 돌파하기를 기원해 보면서 이 종목 더 갖고 가시고요.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인데 시노펙스를 좀 눈여겨 보신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추천을 받은 종목이었고요. 목표가가 19,000원. 그런데 저희가 22,0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22,550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40%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좀 안 좋은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77억 원의 주식 매도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 좀 음봉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니까 한 1%대 약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박스권 딱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리아 서킷은 신규 매수 자리가 곧 옵니다. 오. 지금 차트에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있죠?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1월 달로 넘기면 그 자리가 바로 신규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코리아 서킷가 토르 기법이 떴을 때 뜨자마자 주가가 눌려서 네.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 된 계기는 결국엔 제가 생각했었던 코리아 서킷은 PCB와 FPCB 관련주로서 하드 PCB까지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쪽 계통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반도체 PCB로 엮이면서 삼성전자의 CXL에 대한 수혜를 네. 받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빠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눌릴 가능성이 있겠으나 눌린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이 지지가 되어준다면 내년 삼성전자와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CS2024 있죠? 그때도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보유 관점으로도 아직까지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곧 매수 자리가 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XL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CS2024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 들려주셨네요. 이 종목 언제가 신규 타이밍일지 궁금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다시 반도체네요. HPS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가 저희가 39,450원이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 종가가 46,900원이었고요. 12월 15일에 5만 원 선을 넘긴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NH투자증권에서 되게 긍정적인 레포트가 한 가지가 나왔어요. 내년에 매출이 30%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종목도 얼마나 길게 보실지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코리아 서킷처럼 정말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HPSP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 위에 주가가 놀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열처리, 수소 어닐링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슈로 2024년에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애널리스트들이던 반도체 관련주를 보고 있다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어 있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적당하며 매출액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면 그쵸.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20%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그러면 증권가 리포트는 뻔한 내용이었다. 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네.
우리나라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들이 안 맞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집어 던져서 말해도 그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기업이 성장한대요. 심지어 현대차 어떻습니까? 올해 매출액이 삼성전자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갔죠. 현대차 주가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 계란 맞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죠. 주주들도, 대주주들도, 기업인들도, 투자자들도 주식을 하는 맹목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려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합니까? 보통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죠.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매입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삼성전자처럼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이 많겠습니까? 외국인의 물량이 많겠습니까? 외국인의 물량이 많겠죠.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은 투자자들인데 삼성전자를 배당만 받으려고 투자하겠습니까?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업의 주식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려가서는 안 되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엠바고 형식으로 저에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방송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가격을 이탈하면 빠져나갈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절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기업들 어떻습니까? 최근 CJ, CGV 외국에 나가서 영화관 사업하다 5천억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5천억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아니죠. 올라가죠. 한국엔 컴퍼니 어떻습니까? 형제의 난 일어났는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갔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투자자들은 수혜를 못 봐요.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한국엔 컴퍼니가 겨울 시즌이 되면 그때 판매량이 증가되는 건 스노우 타이어인데 스노우 타이어의 판매량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타이어의 판매량이 늘어납니까? 염화칼슘이 사방 곳곳에 뿌려져서 이 고무의 성질을 안 좋게 만들어 놓으면 이듬해 봄이 돼서 그때 타이어를 사계절 타이어로 변경하는 그때가 매출이 더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엔 컴퍼니를 비롯해서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타이어 관련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전기차용 타이어. 이게 왜 필요하냐? 전기차 자체의 출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그 갑작스럽게 나오는 출력을 버텨낼 수 있는 타이어 트레이드웨어가 긴 그리고 더 견고하면서도 눈이 비가 왔을 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타이어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발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 MBK 파트너스가 뭘 했습니까? 결국 12월 24일을 기준으로 24,000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국엔 컴퍼니의 형제 나인이 한풀 꺾이는가 싶었지만 이와 더불어 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경영권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최근 소카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연출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2023년에 2차 전지였다면 2024년에는 반도체가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자, 시작은 반도체이지만 그 반도체의 뒷배경에는 제약바이오가 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큰 폭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어느 정도 풀이 죽어가면서 반도체가 순항을 보여줄 것이고 그 상황에 테슬라의 실적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어온다면 리튬의 가격이 방어가 된다면 혹은 폐배터리에 대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2025년에 기대가 되는 사이클은 다시 한번 전기차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긴 흐름을 지켜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메커니즘과 관점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네, 좋습니다. 2024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MC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주째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7주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훨씬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24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산업군이고요. 디스플레이는 내년 1월과 2월 달에 네. 훈풍이 불어올 때 깜짝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션브리지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뭐가 됐습니까? 종합소부장주로 도약을 했어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1대1로 네. 일어나긴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랠리는 결국엔 10월 26일부터 상승이 이어졌다면 그쵸. 이 종목 추천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가를 올리지 못하다가 시장에서 이 종목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네. 보여주고 있다면 이 종목은 61,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눌림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하지만 눌림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만큼 기준봉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떠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큰 폭으로 뜬 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금야금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전고점까지는 일단 보시는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네. TMC 차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TMC였고요.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조금은 한산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만큼은 조금 더 시장이 튀어 올라와 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지 않으셨다면 잠시 뒤에 뜰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